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이관용이고요.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피지올로지 가이디드 vs 이미지 가이디드가 최근의 이슈인데, 이제 이 중에 이제 이미지 가이디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역할과 그리고 이제 ACS에서의 또 추가적인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이제 브로드하게 먼저 이미지 가이디드가 어느 정도의 지금 에비던스를 쌓았는지에 대해서 최근 메타 아나리시스를 바탕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현재 2021년하고 2018년 AHA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미지 가이디드 PCI는 이제 클래스 2A 정도의 레커멘데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시저럴 가이던스에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레프트 메인이나 컴플렉스 코로나리 아터리 스텐팅, 스텐 페일리어 이럴 때 쓰거나 ESC에서도 옵티마이제이션 때 이제 쓰는 게 좋겠다. 특히 언프로텍티드 레프트 메인 리전에 클래스 2A 정도로만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3년 잭에 실린 이제 메타 아나리시스 결과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과 엔지오 가이디드 PCI를 비교한 게 한 21개 정도의 트라이얼이 11,000명 대상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이전 연구들은 이제 스몰 넘버를 바탕으로 해서 네거티브 아웃컴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포지티브 데이터들이 생겼고, 이제 아이브스 XPL부터 시작해서 얼티메이트 레노베이트 컴플렉스 PCI 옥토버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가이디드 PCI 옵티마이제이션 처음 이제 좋은 리절트를 보였던 아이브스 XPL 같은 경우는 롱 리전을 대상으로 해서 엔지오그래피 가이던스보다 더 유의하게 해저드 레이쇼를 낮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제 시술의 프로시저의 체인지가 많은 환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고요. 레노베이트 컴플렉스 PCI가 이제 올해 발표가 됐었고, 1639명의 컴플렉스한 CAD를 바탕으로 인롤이 되었고, 이것 또한 이제 2.5년 정도 메디안 팔로업 듀레이션 동안 이제 엔지오그래피 가이디드 PCI보다 유의하게 타겟 베슬 페일리어 레이트를 낮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디악 데스 레이트를 유의하게 낮추었고요. 이제 최근 이제 일루미엔 4에 대해서는 디베이트가 꽤 있는데, 이 디자인을 보면 OCT 가이디드 vs 엔지오 가이디드였고,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이제 DM 혹은 ACS 환자면서 이제 하이리스크 타겟 리전이 있는 이런 환자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루미엔 4는 이제 메인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두 가지였는데, 이제 타겟 베슬 페일리어에서는 유의하게 OCT 가이던스가 차이를 벌리지 못했고, 누메리컬한 차이만 보였고, 이제 미니멀 스텐 에리어 는 이제 OCT 가이던스가 훨씬 많이 높일 수 있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벤트 레이트가 엔지오 가이디드 군에서 좀 안 생겼던 것을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트렌드 자체는 이미지 가이던스가 좀 더 좋은, 롱텀하게 보면 좋은 아웃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토버 연구 같은 경우 1201명의 대상으로 했고, 컴플렉스 바이퍼케이션 리전을 대상으로 했는데,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은 한 18%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OCT 가이던스 PCI가 이제 엔지오 가이던스 PCI보다 이제 2년간 이제 베이스 레이트를 유의하게 낮춘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각각의 인디비듀얼 이제 카디악 데스 MI, TLR에서 차이를 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을 21가지 연구를 모두 메타 아나리시스를 해서 보면 이제 베이스도 그렇고 이제 카디악 데스, MI, 스텐 스롬보시 TLR 모두 엔지오 가이디드 PCI보다는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 가이디드 PCI가 훨씬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리얼월드 데이터가 보고가 되었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메디케어 데이터베이스로 180만 명 환자 중에 이제 10만 명이 이제 아이브스를 사용을 했고, 이게 한 7%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한 20%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병원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롱텀 팔로업을 해봤을 때 유의하게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 가이디드 PCI가 더 좋은 아웃컴을 보인 이런 리얼월드 데이터도 있어서 아마 이 클래스 2A 레커멘데이션도 조만간에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이미지 가이디드 PCI가 이제 피지올로지 가이디드 PCI와 비교해 보면 어떠냐에 대해서 이 메타에서는 보면 이제 대부분의 연구는 다 이제 엔지오 가이디드 PCI와 비교를 한 연구들이었고, 이제 그 두 가지 연구가 이제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과 펑셔널 가이디드 PCI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였는데요. 이 트렌드를 보면 펑셔널 가이디드 PCI도 엔지오그래피 가이디드 PCI보다는 메이스 측면에서 유의한 결과를, 더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이제 카디악 데스, 스텐 스로모시 TLR에서는 모두 이제
해저드 레이쇼 1에 걸쳐 있는 걸 보이고, 임팩트 자체는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 가이디드가 가장 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한 연구도 이제 N수가 적지만 비교를 해보면 트렌드 자체는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이 좀 더 우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I에서만 유일하게 이제 펑셔널 가이디드 PCI가 이제 MI 레이트는 조금 더 우월한 것이었고, 이걸 랭코그램으로 P스코어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는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N수도 적지만 이제 두 가지 연구를 비교를 할 때는 이 그동안의 연구들이 모두 이제 피지올로지 가이디드 디시전과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완벽히 되지 않아서 엔조 가이디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이런 피지올로지 스트래티지와 그리고 이제 이미지 가이디드 스트래티지도 디시전 메이킹을 이미지 가이디드로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엔조 가이디드 디시전 후에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이게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펑셔널 가이던스 스터디들에서 디시전 메이킹 퍼포즈로 모두 거의 다 썼고, 옵티마이제이션 퍼포즈 쓴 건 유일하게 타겟 FFR이 유일하고, 반대로 이제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 가이던스에서는 디시전 메이킹 퍼포즈로 쓴 것은 포르자랑 플레이버밖에 없고, 모두 다 옵티마이제이션 퍼포즈로 이 장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 툴로 쓸 수 있는 에비던스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 컷오프 밸류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직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터디는 포르자 트라이얼이고, 이제 한 가지 OCT 가이던스랑 이제 피지올로지 가이던스를 비교를 했는데, 이제 토탈 이제 메이스를 비교했을 때 P는 한 0.048 정도 되었지만, 이제 자세히 보면은 시그니피컨트 엔자이나가 포함된 메이스를 본 것이었고, 그 각각의 TVR, MI, 올코스 데스에서는 유의하게 차이를 벌리지 못했었던 연구입니다. 플레이버 트라이얼이 이제 거의 처음으로 이제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 가이디드 디시전 개념을 도입한 연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터미디에이트 비주얼 에스티메이션 스테노시스를 바탕으로 FFR 가이디드와 아이부스 가이디드 스트레치를 비교했고, 이게 2년 팔로업 기간 동안 이제 아이부스는 8.5%, FFR은 8.1%의 폭호가 발생해서 non-inferiority를 검증한 연구였는데, 이제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FFR 가이디드 PCI를 사용하면 이제 non-inferior한 이 이벤트 레이트를 보이지만 PCI 개수는 적게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디시전 메이킹에 대한 컷오프를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포르자 연구에서는 OCT 바탕으로 한 연구였고, 에리어스테노시스가 한 75% 이상, 혹은 이제 50에서 75% 정도일 경우에는 이제 MLA가 이제 작은 혈관이었을 때 이렇게 기준으로 했었고, 럽처가 있는 혈관은 50에서 75%여도 이제 포함을 시켰던 이런 PCI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했었고, 플레이버에서 아이부스 가지고 한 연구는 MLA를 3 미만 혹은 이제 3에서 4 정도일 때는 플락 버든이 70% 이상일 때 PCI를 하는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하게는 이 정도 기준을 지금은 권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을 이제 보셨다시피 디시전 메이킹에 쓴 연구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PCI 리전 셀렉션을 위해서 쓰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 가이던스 플러스 피지올로지 가이던스와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 가이던스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플레이버 트라이얼에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시행한 군이 이제 FFR 가이디드 군에서 50%, 아이부스 가이디드가 54%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옵티마이제이션 중에 된 군의 이벤트 레이트가 그나마 이제 아이부스 가이디드 군이 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좀 아이부스 가이디드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듯이 FFR 가이디드 옵티마이제이션은 이런 디퓨즈 디지즈, 스파즘, 톨초시티, 라지, 마이오카디얼 브리징 이런 여러 가지 피폴들이 존재해서 이런 이제 좀 서브 맥시멀한 결과를 보일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ACS에서 있었는 좀 다른 결과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시간 관계상 앞에는 좀 넘어가고요. 이 메타 결과에서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결과는 말씀을 드렸고, 이 ACS랑 non ACS로 좀 나눠서 보았을 때는 이제
ACS를 포함한 연구들 중에 100% 포함한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지올로지 가이디들을 먼저 보면 이제 최근의 연구들만 ACS에서 결과를 좀 보였는데 플라워 MI는 네거티브한 아웃컴을 보이고 페임 트라이얼 ACS 서브그룹이나 프레임 MI는 포지티브한 아웃컴을 보였는데 이런 디퍼런스를 보이는 것이 아마도 이제 ACS에서는 플락 버든이나 몰폴로지가 좀 더 중요할 수 있고 이제 피지올로직 스터디를 하기에는 마이오카디얼 디스펑션이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고 컴플리트 트라이얼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좀 삼아 보면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스테미에서 이제 CR이 성공한 이런 연구였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옵스트럭티브 non-corporeal 리전 중에서 이 벌러러블 플락 피처를 보이는 게 거의 50% 가까이 됐고 또한 이제 non-obstructive한 리전이었어도 이벤트가 발생한 것 중에 20% 정도는 벌러러블 플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ACS 같은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에서는 몰폴로지컬 어프로치가 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럽처드 플락 같은 걸 보일 때 FFR이 0.81이라고 디퍼할 수가 있을지 이것은 이제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르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OCT 같은 게 발전이 되면서 럽처드 플락 스럼보스뿐만 아니라 이제 리피드 리치 플락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라피드 프로그레션하는 하이리스크 플락 개념들이 나타났고 그동안 MLA, 틱파, 플락 버든, LRP가 프로스펙트 연구 이후로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하이리스크 플락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지오그래피를 한 다음에도 이 플락의 이제 MI로 진행되는 레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지 가이드로 좀 더 잘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CS만 가지고 본 코홀트로 이 메타아날리시스 결과를 따로 구분해서 살펴보더라도 트렌드는 동일하고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이 가장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과 피지올로지를 비교해봐도 좀 더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이 우세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피지올로지는 non-ACS 코홀트에서만 MI에서만 조금 더 우월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코머는 올코머인데 ACS로 보자면 좀 더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현재 가이드라인은 이 이제 컬프레 리전에 대해서는 인팡 릴레이티드 아터리는 인트라베스큘라 이미징 보는 게 클래스 2A고 넌 인팡 릴레이티드 아터리에서는 이제 2B 정도로 좀 더 에비던스가 필요해서 여기에 대한 이 에피커시를 보는 연구가 필요하겠고 또한 이제 벌러러빌리티 가이디드 PCI를 non-corporeal 리전에서 보는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런 인트라베스큘라 가이디드 PCI와 이제 피지올로지 가이디드 PCI를 ACS non-corporeal에서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줄여보면 이미지 가이디드가 메타아날리시스에서 엔조 가이디드 PCI보다 더 우월한 결과를 보였고 리얼월드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모탈리티를 낮추는 결과를 보였고요. 피지올로지와 비교를 해봐도 스탠 옵티마이제이션은 우월할 거라 생각이 되고 디시전 메이킹에서도 이제 아직은 데이터가 적지만 이제 좀더 이제 6월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ACS에서 그게 두드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요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